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 배울 거 한번 적어 볼까요? 네, 오늘은 삼각함수에서 일반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가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호도법, 각을 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60분법과 호도법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이제 삼각함수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45도, 4분의 파이, 30도, 6분의 파이, 60도, 3분의 파이 금방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일반각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어떤 사사분면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선을 예쁘게 그려가지고 해도 좋겠지만 일단 설명이 더 중요하니까요. 자, 어떤 여기가 0도라고 했을 때 세타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어떤 이 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P점이 있다고 합시다. 이 P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P점에 대해서 가리키는 방향, 이거를 우리가 동경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동경, P라는 이 동경을 가리키는 그 각은 세타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한 바퀴 돌아서 얘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여기서부터 0도부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째 가리킬 수도 있죠. 두 바퀴 돌고 나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5도 이런 거 하나만은 가지고 한 바퀴 돌고 45도를 가리킬 수도 있고 두 바퀴 돌고 45도를 가리킬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든 각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일반각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즉, 이 세타라는 거는 그냥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각이야, 알파도야, 아니면 알파라디안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알파라고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몇 바퀴 돌고 나서 알파를 가리키고 있니? 몇 바퀴? 우리 360도라는 게 몇 바퀴 돌았니? 여기서 당연히 n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수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한 바퀴 돌고 알파를 가리키고 있어. 두 바퀴 마찬가지죠. 근데 360도 대신 뭘 쓸 수도 있습니까? 2파이라고도 여러분 얘기할 수도 있겠죠. 2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알파야. 그렇죠? 요 위에 있는 알파는 60분법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알파는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럼 1사분면에 예를 들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1사분면에 있는 세타를 우리가 일반각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일반각으로 얘 세타는 360도 곱하기 n바퀴에다가 알파만큼 더하면 되겠다. 당연히 알파는 어디에서부터? 0도부터 우리 90도 사이에 있겠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죠. 사사분면이니까 우리 등호는 빼도록 합시다. 그죠? 사분면이라는 건 x축과 y축은 제외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과연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너무 쉬운 문제 아닌가요? 2분의 세타는 당연히 1사분면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알파를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180도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알파. 알파가 이만큼이 알파였으니까요. 요만큼이 2분의 알파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180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n이 1이라고 하면 어딜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이쪽을 가리키겠죠. 여기에다가 2분의
2분의 알파만큼 더해진 여기를 가리키겠네. 3, 4분면에 있는 거 하겠네요. n이 짝수라면요. 짝수라고 하면 0도를 가리키겠죠. 1, 4분면 파란색 선하고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분의 세타는 어디에 있어? 1, 4분면과 또는 3, 4분면에 있는 각이야. 그렇죠? 세타가 1, 4분면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2분의 세타가 1, 4분면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각의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각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몇 가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동경이 일치하고 있어. 아니면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이야. 아니면 x축 세로 대칭이야. 아니면 y축 대칭이야. 한번 두 개의 동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x축, y축, x축, y축, x축, y축, x축, y축.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두 개를 선을 그려볼게요. 먼저 얘가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이 세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세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x축 대칭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x축 대칭에서 이렇게 생길 거야. y축 대칭이네. 파란색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파란색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되는 내용. 그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치부터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치. 첫 번째 내용, 일치. 일치한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같은 방향이야? 몇 바퀴를 돌고 나서 파란색은 곧바로 알파만큼 올라갔지만 빨간색은 한 바퀴 돌고 알파만큼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각의 차이는 얼마큼이다? 몇 바퀴. 그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즉 어떤 빨간색을 베타가 그리고 파란색을 알파라고 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360도 곱하기 n바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별로 어렵지 않네요. 자,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입니다. 반대 방향이야.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는 반대 방향은 얘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결국은 몇 도 차이 납니까? 180도 차이 나죠? 180도 차이를 나긴 하지만 우리 모두 있다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돌고 나서 180도가 차이 나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80도야.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180도 차이 나지만 얘 몇 바퀴 돌고 나서 180도 차이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 얘가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하고 베타 지금 같은 값입니다. 그죠? 근데 음의 방향, 양의 방향 차이가 날 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알파, 베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은 이렇게 되겠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도입니다. 30도. 얘는 이만큼 갔어요. 얘는 360도가 되겠죠. 마이너스 30도니까요. 30도하고 330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도의 n배다. 그죠? 자, 이제 4번입니다. 4번. 자, 4번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그죠? 베타가 됩니다. 베타가.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도면 여기 30도니까 여기 150도가 되겠지. 아, 150도, 알파 30도, 180도? 아하,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도에 N바퀴지만 그 앞에 180도라는 게 더 붙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 그리고 정정합시다. 여기가 베타가 아니죠. 그죠? 여기서 한 바퀴를 도운 게 베타죠. 그죠? 그러니까 30도, 330도 두 개 더하면 360도의 N배. 그죠? 요거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반각에 대해서 여러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문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에서 거의 나오지 않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앞으로 나갈 삼각함수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특히 반수생, 재수생 삼각함수를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십시오. 그죠? 그러면 반드시 모든 삼각함수의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두 번째 삼각함수의 일반각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